안녕하십니까. 헤빌리 중화치유연구소 소장 김동문 목사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추석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영선 선생님 계단을 구르셔서 좀 다치셨다고 하던데 좀 많이 회복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음악의 생리적 반응, 뇌에 미치는 이런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뇌 변연계 안에 최소한 6기관 이상 이런 부분들이 또 음악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두 뇌가 또 다쳤을 때 또 어떤 또 질환들이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가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뇌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이 청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지고 뇌에 전달되어진 이런 음악 신호가 또 감정이라든가 또 신체 이런 생리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뇌 속의 어느 부분이 또 어떤 기능을 한다. 또 그 뇌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이런 질병들을 초래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음악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는 사회적 또 영향 또 이런 부분들 음악이 어떤 요소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런 음악의 요소들의 그 역할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음악이 의사소통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에는 실제로 음악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치료 악기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이제 음악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스턴이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미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천성적으로 이 미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뭐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음악이 됐든지 건축이 됐든지 미술이 됐든지 간에 뭐든지 거기에 미를 더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지닌 천성적인 이런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적인 경험은 인류가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자신을 조절하도록 하는 최고의 그 장치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창의적 활동을 위한 사람의 신체 생리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을 더욱더 이제 풍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담벼락에 서 있는 거랑 그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레더러라는 사람은 음악적 경험을 림빅 시스템은 이제 대뇌 변연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림빅 시스템에 의한 상과 벌의 분배와 연관시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보상을 상과 이제 벌을 중시 여기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상이 주어질 때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또 벌이 주어질 때 또 기가 꺾이고 또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제 그러겠죠. 어쨌든 사람은 이 상과 벌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우트라는 이런 학자는
음악의 정서적 반응이 임상에서 정서 수정과 관련이 되어지고, 또 정서 수정은 행동 학습과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사람이 귀를 통해서 음악이 뇌에 전달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정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정서 반응, 예를 들어서 정서 반응이 너무 붕 떠 있는 이런 기분을 좀 다운시키기도 하고, 또 다운되어 있는 마음을 좀 올려주기도 하고, 혹은 화나 있는 마음을 또 진정시키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서 수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서를 수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정서가 바뀌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바로 행동 학습, 또 행동 변화가 유발되어지는 것이죠. 기분 나쁜 사람은 행동도 언사도 언행도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 정서가 바뀌어서 해피해졌으면 그 사람이 쓰는 언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트 같은 사람이 음악이 정서 반응을 일으키고, 정서 반응은 정서 수정을 가져오고, 정서 수정은 이제 행동 학습,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런 행동 수정까지도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음악의 그 정서와 그 환기, 우리가 뭘 환기시킨다. 그때 이 환기라는 말을 쓰죠. 이 감상자가 음악적인 패턴을 따를 때 기대 조직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자, 음악을 듣다 보면, 하다 보면, 뭘 하면,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지연과 해결 과정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악을 하다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뭐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스톱을 시키거나, 또 그러다 보면 긴장이 유발되어져.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것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또 음악적인 요소가 또 가미가 되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뭐 분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정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 치료사가, 뮤직 테라피스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익숙한 음악을 사용을 해서, 낯선 음악이 아니고 익숙한 음악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마련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치매 할머니들한테 프로그램 진행할 때 뭐 힙합을 하면, 랩을 하면 그게 먹혀도 되겠습니까? 100번 해서 100번 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할머니들에게 익숙한, 할머니들이 옛날에 부르셨던, 최근에 저희 센터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뭐 아주 할머니신데 70대 초반이신데, 네, 요즘 70대에 치매가 왔다면 일찍 온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치매가 좀 오셔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노래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70년대, 80년대 초반
뭐 이때에 유행했던 노래도 다 기억하고 또 마이크를 치워줘 놓으면 아주 막 필도 충만하게 잘 부르세요. 제가 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저는 그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는 노래를 좋아했었고요. 또 산울림의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이런 노래를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고고 클럽 이런 데 가서 막 부르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예? 제가 고고 클럽도 다녔냐고요? 고고 클럽 뿐이겠습니까? 나이트 클럽도 다녔었습니다. 뭐 신앙생활 이전에 하여튼 좀 노는 이제 기질이 저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노래를 좋아했다고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 또 어르신들은 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익숙한 많이 저 노래 나도 아는데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따라 부르지 않더라도 나 저 노래 알아. 내 옛날에 좋아해서. 그러면 저들 좀 몸도 움직여지고 뭐 박수도 치시고 그러겠죠. 그렇게 음악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익숙한 음악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맨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맨들러라는 사람이 감정 인지 이론이란 이런 뭐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환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누군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뭐 내게 영향을 미친 이런 상황이나 또 사람이나 뭐 어떤 일 이런 부분들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뭐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기뻤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환기라고 하죠. 그래서 환기를 통해서 뭐 더 그 클라이언트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함으로써 그걸 또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물론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음악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겠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우리가 고향의 몸을 이제 불렀을 때, 그러면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내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근데 저는 대구라는 도시는 저에게 슬픔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대구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자연히 슬픔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대구는 내게 분명히 슬픔의 도시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 슬픔의 감정을 해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어떤 사람을 택하면 우리 또 큰 누님을 떠올리면 그 큰 누님은 나에게 엄마 같은 이런 든든한 존재. 또 그렇게. 그래서 누님을 떠올리면 또 힘들었던 이런 상황을 내가 또 이겨내야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이제 있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그 환기는 기대의 지연 또는 지각적 운동 스키마에 근거한 기대 패턴이 의하여 일어난다. 이건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말,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스키마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인지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뭐 고통이 따르더라, 손해가 되더라, 바보가 되더라. 우리가 이런 그 경험이 뭐 한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앞에 또 펼쳐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인지를 가지고 인지를 왜곡할 수도 있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내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 그냥만 말하면 내가 홀랑 넘어간 적이 있어. 그런데 이제 또 A라는 비슷한 사람이 또 비슷한 식으로 내게 다가오네? 그랬을 때 나는 과거에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경험을 맡아들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스키마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도 이런 그 과거의 경험과 또 새로운 경험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경험과 새로운 경험 사이에 어떻게 내 인지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인지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행동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롭게 형성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맨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이제 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주시면 이제 좋겠고, 다음에 이제 볼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건강한 중추 신경 시스템은 감각적 입력을, 즉 뭐예요? 그 건강한 중추 신경 시스템은 청각이 됐든지 뭐 이런 시각이 됐든지 미각이 됐든지 후각이 됐든지 촉각이 됐든지 간에 이런 감각적 입력을, 그런 자극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감각을 느껴야 그게 건강한 중추 신경 시스템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사고로 이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치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거를 몰라, 어떤 사람은 추운 거를 몰라, 뭐 색깔도 잘 구분을 못하고 소리도 잘 구분을 잘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중추신경 시스템이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중추신경 시스템은 기능은 감각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미적 자극에 대한 가치, 뭐 아름다운 음악, 정말 멋진 음악 혹은 아름다운 광경, 제가 그 구릅도를 가기 위해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를 한 2시간, 1시간 반인가 2시간 가까이 가고, 또 덕적도에서 또 구릅도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또 구릅도에 내려서 주변을 뭐 또 트레킹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눈앞에 내 시각에 들어오는 광경들이 너무너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참 힐링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미적 자극에 대한 가치, 미적 자극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인간에게 얼마나 쾌락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적 자극에 대한 가치는 인간이 그 미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즐거움을 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하고 또 음악치료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음악치료학을 박사과정까지 하게 된 거는 그 음악치료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 높았기 때문에 몇 천만씩 들어서 한 거거든요. 저 아직 학자금 대출 다 못 갚아가지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빚을 지고도 하는 이유가 그 음악치료의 가치가 내게 막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쾌락적인 가치라는 것은 음악적 자극으로 내면에 형성되는 보상과 그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 또 그 과정을 통해 유발되는 동기. 제가 이제 음악치료 석사과정을 할 때
그 즉흥 연주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피아노 피업자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부러웠고, 그러면 저는 정작 뭐 건반을 어떻게 눌러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교수님이 즉흥 연주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해라, 뭐 해오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요, 막 맨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했어요. 스케일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코드 반주는 돼요. 코드 반주를 하면서 뭐 또 멜로디도 조금 연주를 할 수 있고, 물론 뭐 한국 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이제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나? 오히려 내가 더 편하게 살지 하고 그냥 그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몇 날 며칠 그렇게 연습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즐거움이, 쾌락적 가치가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고생도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는 그 고생이 아닌 거죠. 즐거움 그 자체죠. 그래서 어쨌든 쾌락적 가치라는 것은 음악적 자극으로 내면이 형성되는 보상과 그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 또 그 과정을 통해 유발되는 동기, 이런 것을 이제 쾌락적 가치라고 한다. 또 쾌락적 가치는 정서적 경험의 질을 이제 결정을 하고 행동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가름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인간은 강한 보상 경험에 의해 행동에 영향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제가 기타를 못 쳤을 때 기타 코드 3개를 갖고 이렇게 한 곡을 연주를 했을 때 기분이 아주 나이스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피아노를 어쨌든 띵동띵동 해가지고 피아노를 한 곡 연주를 하고 나니까 나는 내가 뭐 신이 된 것 같더라고. 내 자존감 뿜뿜, 자기 효능감 뿜뿜 되어지더라고요. 뭐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쭉쭉 살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보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어떤 한 곡을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걸 피아노를 이제 쳤는데, 오른손은 멜로디하고 왼손은 이제 코드를 하고 문제를 하면서 때로는 막 펼침화음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게 제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면서 내가 이것도 되네. 그러면서 제 정서도 수정이 되어지고, 정서 수정과 함께 행동 수정.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딴 거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이런 행동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치료라는 거는 뭐예요? 먼저 감정 경험을 하죠. 감정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어서 행동 수정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음악 치료 있어서 크게 이제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동 수정, 정서 수정, 행동 수정. 또 그와 같이 해서 이제 사회 기술, 대인 관계, 사회성 향상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3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타우트라는 사람은 음악 치료 활동은 감정 경험을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 표현을 촉발시키고, 타인과 감정 교류 촉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감각적 행동을 종합하고 조절하고 변형하는 것을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경험을 하고 또 내 안의 감정을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내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런 감정 교류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적 행동들을 종합하고 내가 좀 강도를 약해야 되겠다. 좀 내가 좀 더 푸시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더 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이제 음악 치료 이제 활동이다. 이렇게 타우트란 사람이 말을 했어요. 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음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겹더라도 계속 합시다. 인간은 음악 안에서 태어나 음악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또 음악을 통해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노래하고 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음악의 기능이 뭐냐면 음악의 기능은 음악을 위한 음악. 이거는 바로 미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음악을 위한 음악. 다음에 사회를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음악. 음악 자체를 위한 음악이 있고,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추구를 이제 하겠죠. 뭐 100%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음악을 위한 음악을 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음악 치료 같은 경우는 음악을 위한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음악이 되어지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음악을 이제 추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음악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악은 사회를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음악의 범주에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게스턴 아까 이야기를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지난번 강의에도. 참, 지난주에 제가 그 변형계에 이런 시상과 시상하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간질이라는 거 있는데 그 간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간질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뇌전병이라고 하죠. 뇌전병. 제가 이제 바로 잡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음악의 기능을 말하기를 10가지 기능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그냥 찾아보시면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케플란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8가지 기능을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뭐 그냥 이 나중에 한번 그 화면을 확대해 보시거나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치료적 기능으로서의 음악. 네. 병원에서 적용하는 치료 음악 활동, 뭐 신체 생리적 반응, 긴장 이완, 수면과 심신의 안정 등. 음악이 이제 치료 기능을 하죠. 신체적으로도 치료하고 또 심리적으로 혹은 또 정신적으로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음악.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람의 이제 유도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옛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사회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음악 속에 담았고 그래서 정말 그 음악과 함께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진 이런 과거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음악은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치료적으로 기능을 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음악의 내적인 요소, 즉 음악의 어떤 요소들이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되겠는데, 음고 같은 경우는 급격한 진동은 자극을 많이 주게 되어지고, 느린 진동은 사람을 이완시키죠. 정신과 심리와 이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그 효과가 있고, 이제 몰톤이라는 사람은 낮은 음고는 위협과 공격성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개가 낮은 음으로 이건 뭐예요? 너 지금 공격할 거야. 나 건들면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릴 거야. 이런 위협할 때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높은 음고 같은 경우는 순종적이며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강도는 부드러운 음향은 허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에게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강한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초조히 시작하는 거죠. 뭔가 좀 비트가 강한 음악이 나와야 나름대로 자기도 좀 활기차질 텐데, 나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면 아마 괜히 더 긴장이 되고 또 초조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 음색 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듬 같은 경우, 자, 음악의 3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음악 치료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리듬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영향을 줘요. 그 리듬은 보통 조직력과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인간 생존의 이제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음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영차 뭐 이것도 음악이지 않습니까? 리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연합해서 뭐 어떤 것을 옮겨야 되는데 같이 그 리듬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이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재활 환자의 운동 영역과 보행 훈련. 이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이제 편마비가 왔을 때 그 편마비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RAS, 리듬 오디토리 스티뮬러스라는 리듬 청각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래서 메트로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보행 속도와 이제 보폭과 보행 수를 다 계산해서 적절한 그 템포를 정해서 똑딱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내 그 사멸내버린 죽은 뇌세포, 옆에 세포와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끌던 발을 높이 들어서 보행을 하게 해주는 이런 기법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활 환자의 운동에서 음악 치료에서는 이 리듬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리듬. 다음에 이제 하모니는 이제 영혼에, 리듬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면 하모니는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2개 이상으로 맺어지는 이제 음에 이제 맺어지는 관계죠. 예를 들어서 C 코드 하면 뭐 도미솔, 뭐 F 코드 하면 파라도, 뭐 G 코드 솔시레, 이렇게 2개 이상의 음으로 이제 구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성의 진행에 따라서 유쾌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시간 속에서 또 움직이면서 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해결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청중이나 연주가가 모두에게 또 정서적 감동의 만족감을 준다.
청중이나 연주가 모두에게 또 정서적 감동에 만족감을 준다. 그러니까 멜로디가 쭉 있으면 그 이제 리듬이 이제 쭉 흐르면 그 리듬을 타고 또 이제 화음이 하모니가 다 이루어지게 이제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 유쾌함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끼고 또 갈등이 생겼다가 그 갈등이 또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연주가나 청중 모두에게 이런 정서적 감동을 또 느끼게 한다. 이런 그 얘기인데 어쨌든 하모니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멜로디는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멜로디는 회상이나 기억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또 자기를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와서 신체적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음악의 3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네, 리듬 요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신체의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기능을 유지시켜주거나 또 증진시켜주는 아니면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에게는 음악의 3요소 중 어떤 요소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멜로디죠. 왜? 멜로디는 회상과 기억, 또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뭐 우리나라 5, 60대 이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 순위 하면 뭐 찔러꽃이 들어가고 뭐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해서 부르냐? 익숙하니까 물론 부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음악 치료로 활용할 때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러면 저는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내가 기타 전노를 부르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이거 내 아는 노래야 하면서 다 같이 박수치고 아들 이름 잊어버리고 딸 이름 잊어버리고 그래도 이 노래는 옛날에 많이 불러봤던 노래라 저 깊은 기억 저장수에 저장해 있다 보니까 끄집어내서 따라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묻죠. 고향에는 찔레꽃 외에 또 어떤 꽃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르신들은 진달래, 개나리 막 말씀하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또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화면에 아카시아 꽃도 비춰주면서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호박꽃을 보여주면서 또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생각을 해서 이러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지 자극이 되어지잖아요. 노래가 노래로 끝나지 않고 노래가 인지 치료로 연결되어지잖아요. 멜로디를 통해서. 그렇게 치매 환자들에게는 이런 멜로디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되고 어른들이 되고 요즘은 특히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음악에 어떤 요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모니, 화음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러면 음악치료사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아름다운 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걸 하면서 야 우리 쟤하고 나하고도 맞네. 저 양반하고 나하고도 뭐가 좀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것을 음악치료 현장에서 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그냥 오카리나 연주해주고 플룻 연주해주고 뭐 색소폰 연주해주고 또 노래 불러주고 자칫하면 자기 재롱잔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연주와 노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더 음악적으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음악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음악 치료의 3요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소주제인데,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사례를 이제 찾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 사례입니다. 수도원 같은 경우는 찬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 뭐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찬트를 하는데, 뭐 찬트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가톨릭 가면 굉장히 뭐 말도 대화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다니는 공장의 사장을 따라 성공회를 이제 가봤는데, 성공회 어쨌든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앞에 사제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또 이제 그 성도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무슨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이제 그레고리안 그 찬트라고 해가지고 단선율로 되어 있는 굉장히 밋밋한 이런 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들 이제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래요. 어느 때 수도 원장이 와서 딱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야. 하루 종일 뭐 이제 찬트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앴대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 줄여버렸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꾸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고, 에너지를 잃기 시작하더니만은 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점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찬트를 이렇게 다시 하게 했더니만, 점점 이제 기력을 회복을 하고, 또 점점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보이더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몸과 마음의 질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질서를 아주 고대 때, 그렇죠?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병이 오는 거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우주의 질서, 몸과 마음의 질서, 또 신체 각 부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니까 이제 질병이 생긴다. 예, 고대 때도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도 몸과 마음의 이제 질서가 이제 중요하고, 그 질서에 음악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개인의 이제 음악적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개인이 뭐 얼마만큼 음악적 경험을 많이 했느냐, 이거는 치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적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서 치료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왜냐하면 음악적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뭘 하더라도 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덜 받잖아요. 그런데 음악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음악적 경험이 줬을 때,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야, 이거 좋다. 자극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은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고, 그걸 더 큰 치료 효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음악 치료하면 저 상대방도 음악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음악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잘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음악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음악 치료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획일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이제 없다. 그 과학에 있어서 재현성의 원리가 있는데, 재현성은 내가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그 아스피린을 먹으면 뭐 1000사람에게 먹으면 그 1000사람에게도 똑같이 아스피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음악 치료도 예술과 과학이 합쳐져서 이제 그런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마다 획일적인 치료 효과가 기다리기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약도 그래요. 약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약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효과가 잘 나타나.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빈도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뭐 더 과학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데이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음악을 찾아내는 노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또 뭐 혹시 뭐 또 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혹은 형식주의자, 뭐 관련주의자, 절대적 표현주의의 기원에 이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냥 이런 시간 되실 때 한번 책을 찾아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말도 있었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상황과 내용인데 음악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 경험도 이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가보시면 항상 음악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백화점에서 조용하고 느리며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면 그거는 백화점이 여러분 대상으로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용하고 느리며 부드러운 음악은 구매욕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물고 있다가는 여러분 주머니 다 털려요. 다음에 복잡한 가운데도 리듬을 따라 잘 다닐 수 있게 합니다. 백화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음악이 이렇게 부드럽고 느리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마치 뭐 자기가 뭘 춤을 추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 잘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붐비는 식당에서는 약간 경쾌한 음악이 이제 좋대요. 또 그 이유가 소화를 촉진을 하고 좌석 회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약간 좀 경쾌한 음악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식욕을 땡기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아 저것도 주세요. 아 또 저것도 주세요.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막 빨리 먹고는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럼 좌석 회전율이 결국 식당이나 카페나 먹거리 장사들은 회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좌석 회전율이. 이제 상업 용어로 이제 이렇게 음악을 쓰는 거죠. 또 산업 현장에서의 배경 음악 사용은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꾀하고 또 이제 고용주와 직원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을 할 목적으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또 병원에서 음악 사용은 불안을 쏘는 긴장 해소, 또 심신 안정감. 여러분 치과 좋아하세요? 아이고 저는 뭐 치과가 정남이 떨어지거든요. 일단은 치과 어제 가서 다 이렇게 눕는 순간 나는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막 징하는 소리 들리면 제가 어금니를 그 하나 빼다가 한 2시간 반 걸려서 내가 어금니를 뺐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해서 박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에 둔 환자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음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케일 뭐 치과 윙 돌아가는데 헤드폰을 씌워놓고 음악을 좀 들어주면 그 음악 소리가 제가 이 게이트웨이 떼우리 이론 이야기 했었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고통도 흐르고 음악도 이제 흐르는데 고통이 흐를 때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그 고통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못 느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서 음악 사용은 불안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음악과 상품을 연계시키면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상품이 생각나서 판매율을 증가시키는 요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두뇌 변형계 연구를 한대요. 그랬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 중격핵을 가장 잘 자극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 강남스타일 음악을 들으면 음악 좋네 그러지 않고 자기도 맞춤도 추고
그리고 나 이 음원 내가 가져야 돼. 음원도 이제 사고 구매로까지 연결돼 가장 잘 설계가 된 음악이래요. 그게. 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하는 음악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레몬티인가? 아이스티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40몇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달한 아이스티를 먹으면 당을 또 섭취를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기분이 또 확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또 음악을 만약에 끄는 순간에 빠방빰빰빰빰빰 하고 이제 뭐 아주 경쾌한 음악이 나왔으면 또 기분도 전이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번에 또 과제를 제가 또 내드려야죠. 아직도 과제를 낸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으면 아이고 돈 좀 벌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제가 또 강의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것도 저한테 그 의미 있는 작업이 되고 또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또 주는 것이 되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이제 보람을 이제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이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상화 시켜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돈 주고 배워서 남 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남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내가 힘들게 배우기 때문에 나는 그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힘들게 배웠다면 이 사람한테는 좀 덜 힘들게 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해준다.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착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과제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는 이제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사회적 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음악을 통해 당신이 얻고 있는 것 혹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혹은 또 이 심리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는 제가 강의한 주 내용이니까 한번 리와인드 해보시면 또 쉽게 알 수가 있을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음악치료 악기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차차!